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퍼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네. 로민의 네, 강지홍 대표님을 네. 모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지홍이고요. 저희 회사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그 안에서도 OCR이라고 불리는 문자 인식 기술 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OCR. 네. 예, 오시야. 아는 단어가 몇 옵티컬 개나 캐릭터 레코그니션. 레코그니션인데요. 자, OCR을 하고 있다는데 대체 뭐라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OCR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되게 오래된 기술이거든요. 그쵸. 한 1970년대, 80년대부터 개발이 되어 왔던 기술이고 네. 지금도 사실 이때까지 계속 쭉 쓰여져 왔던 기술인데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되게 오래된 기술인데 여전히 성능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지금 기술의 수준이. 근데 컴퓨터 비전이란 영역에서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게 기술적인 진보가 확 이제 일어났고 네. 그에 따라서 OCR 영역도 이제 기술의 진보가 확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도 그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실제 이제 B2B 영역에서 문서를 인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문서 인식을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표님 주신 명함을 보니까 이제 회사 앞에 이제 설명 문구로 AIN 컴퓨터 비전 컴퍼니라고 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OCR이라는 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그 앞단을 다시 조금 보면 이 지금 말씀 주셨는데 AI가의 어떤 부분의 기능을 쓸 수 있는지 하고 그 중에서 일단 분야로 보면 컴퓨터 비전 네. 쪽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컴퓨터 비전이 뭐 말로 기본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네, 네. 정확히 컴퓨터 비전은 OCR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다루는 분야인가요? 네. 일단은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네네. 데이터 안에서도 이미지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예측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주로 그런 쪽의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는 영역.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아까 근데 그중에 대표님 이제 OCR이라는 캐릭터 글자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저희가 컴퓨터 비전 맨날 그 얘기 들을 때는 그리고 아까 AI 핫하면서 사실 쫄투에도 한 2년 전, 3년 전에 엄청 많이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AI가 세상을 바꾼 건가 뭐 이세돌과 알파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세상이 별로 안 변하네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네, 그때 주로 이제 나오셨던 뭐 팀들이나 분들 많이 얘기하신 게 네. 사람은 그 개나 고양이 혹은 동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어릴 때부터 생각보다 쉬운 일인 것 같다 인간에게는. 근데 컴퓨터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개와 고양이를 어떻게 잘 구분해내느냐 그리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뭔가 데이터가 되게 많아야 된다. 그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야 돼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그 데이터가 많으니 이제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뭐 발전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네, 하고 네. 있는데 자 그러면 컴퓨터 비저닝의 뭐 이미지 인식 혹은 글자 인식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컴퓨터 비전에서 네. 그 문자 인식 기술이요. 네네. 뭐 문자 문자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요. 이미지 인식 기술이 이제 2년 전에도 되게 핫했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핫하고요. 네네. 그럼 그러니까, 정말 예전보다 네. 뭐가 더 잘 되는 건가요? 네. 이제는 제가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거의 연구자. 사람에 근접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물론 현재 수준에서는 사람은 어떤 태스크든지 잘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보다는 특정 태스크로 국한해서 보면 그 태스크만 수행을 하는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했다. 네. 그럼 거의 사람이랑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그럼 제가 줄여서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홍준이라는 사람이 뭐 제가 인식하는 뭐 송은강 대표님이란 분 저기 감독하고 이채석 감독 이런 분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인식했을 때 인식률과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걸 인식하는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컴퓨터 비전이 거의 같은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 네. 그 사실 이제 얼굴 인식은 되게 또 컴퓨터 비전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사실 이미 사람을 능가했습니다. 사실은. 아 그런가요? 그 사실 영역은 뭐 좀 예를 들자면 네. 제가 30년 전에 저희 실험실에서
제 옆에 있는 분들이 문자 인식을 한 3명이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저희 실험실 6명이었는데 손가락을 살짝 얹으시려고. 네, 네, 그 3명이 그 신문 인식을 했었어요. 네, 신문에 문자. 가지고 그 되게 인식을 정자잖아요. 딱 정자. 예, 정자죠. 네, 예. 80%밖에 안 돼. 80%도 안 됐어요. 네. 80%대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아마 거의 네. 자, 뭐 그럼 그것도 말씀해 주죠. 그 글자는 네. 예, 사람 수준이 신문 되나요? 정도의 퀄리티의 네, 글자는 사실은 이제 그런 보통 신문을 인식을 한다고 할 때는 스캔을 이쁘게 떠가지고 인식을 하는 그쵸, 걸 그랬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캐릭터 레벨로 보면 한 99%대는 네. 나오고요. 지금이 네. 이게 딥러닝 때문에 딥러닝이 아닐 때는 80%밖에 안 됐는데 네. 딥러닝으로 확 뜬 거죠. 99%가 됐다. 이제는 근데 이제 이슈는 그걸 더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사실은 이미지를 획득하는 이제 방식이 예전에는 스캐너로 많이 했으면 요즘 핸드폰으로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진 찍는. 네,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또 이게 문제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뭐 그 간단한 예를만 들어도 이런 문서를 하나 찍는다고 했을 네. 때 사람은 사실 뭐 각도가 평면으로 찍지 않잖아요. 네. 옆에서 찍고 그렇죠. 또 원근법이 있고. 이런 데는 조명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네. 정확하게 문자를 인식하는 이제 태스크로 넘어간 거죠. 예전에는 스캔 문서만 타겟팅을 했으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자를 잘 인식하도록 이제 연구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 정도 그 영역에서도 이미 거의 사람에 근접을 했습니다. 예. 자,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강 회사에, 대표님은 우리 로미는 네, 네. 네, 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네. 네. 어떤 어떤- 기술력과.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계신가요? 네. 네, 우리 고객은 누구예요? 아, 네. 저희는 저희 메인 핵심 고객은 현재 금융사들입니다. 네, 금융사들. 네, 네. 저희는 B2B 시장에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금융사를 저희가 이제 메인 고객으로 하는 이유는 금융사에선 여전히 많은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고객한테 문서를 받아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많은 예전엔 그걸 정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노가다로 다 한 거죠. 네. 지금도 이게 많이 이제 자동화 됐을 거라고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기술로 OCR이 있긴 했지만 네. 그 OCR 기술이 스캔 문서라는 거에서 한 인식률이 한 80% 90%대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고객들이 제출하는 방식이 스캔이 이제 직접 제출을 하지만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찍어서 제출을 하거든요. 네. 여전히 팩스도 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OCR 기술로는 여전히 이게 자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저희 같은 회사들이 AI OCR이라는 이런 기술로 이제 문서 인식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는 이전에 안 되던 이제 문서들 인식을 하지 못하던 문서들을 저희가 이제 인식하게 돼서 이제 그들한테 그런 솔루션을 공급해 드리고 있는 거죠. 예. 금융사에게 OCR 솔루션을 네. 공급하고 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네. 솔루션을? 네. 가장 심플한 솔루션은 저희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서버 기반으로 다 대부분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보통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를 하면 이제 큰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그렇죠. 제공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걸 법적인 선호하지 규제도 않죠. 있고 예. 해서 여전히 그 회사 내부에 큰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업무 시스템이 돌아가고 저희는 그 서버에 저희의 OCR 솔루션을 탑재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뭐 고객의 신분증을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저희 서버로 그 이미지가 딱 날라와서 저희는 인식한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아주 이게 가장 심플한 케이스고요.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들은 예를 들면 보험사 케이스인데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의 고객들이 이제 보험금 지급을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병원 같은 데를 갔다 와서 네. 되게 많은 증빙 서류를 내요. 그렇죠.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이런 걸 내는데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보험사에서 받아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는 자동화해서 이제 그들의 서버에 탑재된 솔루션, 저희의 솔루션에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DB에 넣어주는 거죠. 네.
그게 저희 회사 리솔루션이 하는 네.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 주신 말씀은 그 아까 그게 이제 서버 중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를 들면 그걸 로민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클라우드형 서비스로 제공하게 되면 로민이란 회사에서 그 금융회사의 고객 개인 정보나 보험회사의 그 개인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네. 그냥 그 회사에 제공을 해서 그 그쵸, 회사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해주고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네, 할까요? 뭐 장점, 네, 특징. 그거는 뭐가 될까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뭐 컴퓨터 비전을 하거나 네, 특히 OCR을 하신 네. 분들이면 잘할 수 있는 건데 우리만의 기술이 네.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희만의 기술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명 이제 딥러닝 기반의 OCR을 할 때 요즘에는 씬 텍스트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내추럴 씬,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찍은 씬에서 텍스트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일반적인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디 술집에 갔다 그러면 그 간판 이런 걸 그렇죠. 그냥 네, 인식한다거나 길거리를 가다가 네. 우리가 간판을 찍었을 때 네. 간판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하는 거. 인식한다거나 예. 그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간판 텍스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픽 폰트예요. 뭐 그 사람이 거의 손을 그쵸, 쓰다시피 한 그런 거고 또 보통 각도도 막 밑에서 찍잖아요. 그렇고 조명도 보통은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런 데서도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네. 다른 회사도 전혀 못하는 거 알 테니까 로민이 더 탁월하다 혹은 탁월하죠. 정확도가 네. 높다.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이제 그게 이런 기술을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대기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구글이나 네. 아니면 아마존, MS 등도 우리보다 하고 잘하시기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 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걸 가지고 사실 네. 개발을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과기정통부에서 네. AI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었고 네, 네, 거기에 네. 문자 인식 대회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거기에 나가서 저희가 1등을 했거든요. 아, 예. 네. 혹시 뭐 구글이 참여 안 했거나 이런 건 구글 안 했는데 역시 네, 구글은 안 했으나 그래서 유수의 근데 그 네.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1등을 하고 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에 네. 저희 걸로 돌려보고 구글 거랑 돌려보고 네.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하나인 데랑 API를 써서 돌려봤어요. 네. 저희께 딱 봐도 누가 봐도 여기 게 제일 잘한다가 눈에 네. 바로 티가 나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건 검증됐고 네. 첫 번째 그룹 네, 장점 또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 더는 뭔가요? 기술이 네. 좋다. 네, 네. 네.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그거는 결국은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자를 잘 인식하는 기술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업무에 적용할 때 이슈인데 업무에 적용할 때는 보통 저희의 고객들은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종이가 있으면 거기를 다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진료비 계산서가 있어요. 그럼 뭐 청구 금액이나 네, 거기에서 그 사람 환자명, 뭐 청구 금액, 그렇죠. 요구 그 항목별로 얼마, 네. 그리고 어디서 처방을 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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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거를 인식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이 템플릿이 보통 문서에서 하나로 딱 고정이 돼 네. 있을 때는 별 이슈가 편하지만 없어요. 네. 그냥 정해진 위치에 있는 걸 가져오면 이 무슨 데이터인지 알 수가 그쵸. 있는데 이게 템플릿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에는 이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뭐라는 걸 판별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도 특히 이제 진료비 계산서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각기 다른 양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는 직접 개발해서 이제 그걸 적용을 해서 경쟁사 어디에서도 이제 이걸 하지 못하는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 그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의 기술을 이제 이렇게 시연으로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데이터가 예를 들면 병원의 데이터를 갖고 온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병원이다. 네, 그러면 삼성병원에서부터 네,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가 혹시 API를 열어주면 네, 우리 그 보험사하고 네, 네. 그 데이터를 그냥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키를 네. 가지고 그런 것보다 이것을 써야 되는 혹시
추후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네. 그 되게 이제 그 포인트를 잘 집어주셨는데, 네. 이 사업이 네. 앞으로 한 5년 뒤면 없어질 것 같다는 네, 건데. 네. 저도 사실은 그게 이 사업에 또 저도 생각하는 건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정확하게 이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뭐 이런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뚫리면 이슈가 그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거기에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병원에서는 별로 자기네들의 데이터를 그 그렇죠. 사기업한테 보내는 오픈하고 거. 싶어 하지 네, 않아요. 탐탁지 않겠죠. 네, 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실제로 그래도 일부 대형 병원들은 그런 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전체 보험사 입장에서 그렇게 뚫려서 오는 데이터의 비율이 1%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현재 여전히 1%가 안 되고요. 여전히 99%는 그냥 종이로 오는 거예요. 수작업을 누군가 해야 돼요. 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게 1년에 보험사만 딱 케이스가 그 한 3억 장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엄청나구나. 이거를 다 입력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비용. 보험사에 들어오는 의료 네. 데이터만 네. 그러니까 뭐 그 내역서가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1억 장, 3억 3억 장. 3억 점이면 100원씩만 잡아도 300억 규모고 1,000원씩이면 3,000억 규모래요. 예, 시장 근데, 규모가. 근데 100원을 한씩 하는데 100원을 받진 않겠죠. 아, 근데 사람이 하면 되게 오래 100원이 걸립니다. 넘죠. 그렇겠죠. 사람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면. 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미는 그러니까 300억짜리를 300억을 다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제일 잘해서 할 수 있다라면 네. 거기에 적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시장 규모는 된다는 네, 거를 네, 네. 확 와 닿긴 하네요. 예, 홍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의 네. 그 스케일업 이제 스케일업이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그렇죠. 하는 거에 그런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사실 이 딱 보험사나 은행도 잠깐만요. 마치- 대표님 말씀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험사라는 그 회사들이 A라는 회사하고 보험사를 하게 되면 A부터 모든 회사를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아, 사실.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A라는 그렇죠. 보험사라면 그렇죠. B라는 보험사는 네. 다른 경쟁사는 회사가 택하지 하고 않으려고 또- 그러기도 하고. 예. 또 좀 순위가 내려가서 하거나 그 밑에 가면은 수채 관심이 없거나 그럴 수도 있고 대충 뭐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자, 네, 맞습니다. 대표님 우리는 어떻게 네. 이게 스케일업을 달성할 스케일업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저희도 아직 작은 회사고 그리고 사실 모든 기존의 이쪽 업계 자체가 저희 같은 회사가 직접 그 금융사에 납품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원래 금융권은 SI라고 불리는 네. 네. 업체가 하나씩은 다 있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사업을 따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면서 큰 금액으로 하면서 저희 요소들 같은 회사들은 거기에 납품을 하는 구조예요. 같이 참여하는 거죠. 솔루션으로 저희는 일부 그러니까 보통 사업 자체가 딱 OCR만 하는 사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제 도입하는 사업으로 나오면 그 중에 한 꼭지 정도가 이제 OCR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은 실제로도 지금 뭐 금융권이랑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SI 업체들이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와서 협력을 하는 케이스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비율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직접 금융권이랑 상대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자, 네. 그렇다면 네. 더더욱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일단은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래도 국내 현재 형성된 시장은 금융권 위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 안에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어느 비즈니스는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일단은 클라우드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간단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기 물류 쪽도 여기에 아직도 종이나 이런 걸로 하는 케이스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게 단지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이게 해외 쪽도 굉장히 이런 쪽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 기획하고 있는 쪽이 있는데 그쪽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요건 뭐 끝나고 듣는 네. 걸로. 그 말씀하신 금융이나 보험사 이외에도 문자 인식, 그러니까 고도화된, 그러니까 그 뭐랄까 정확도가 높은 문자 인식이 필요한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말씀 주셨고요. 저는 사실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로민 홈페이지랑 걸 보니까 말씀하신 그 동영상을 가지고 그 동영상 형태로 찍어놓은 사진이나 이런 거에서 간판이나 문자 인식을 하는 거를 굉장히 마치 그 미래 영화 보면 뭐 미래 세계 뚜루룩 읽어가지고 뭐 홍준님 반갑습니다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일단 혹하게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거기 보니까 로민이 또 사업하는 혹은 이 분야 영역을 몇 개 더 적어 놓으셨던데 네, 네. 가지고 있는 뭐 기술력 어떤 부분들이 더 있는지 일단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었을 때부터 OCR을 한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일단은 컴퓨터 비전의 영역에서 찾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고 네. 처음 했던 영역이 이미지 영상에서 개인정보를 찾아가지고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해주는 이쪽을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그쪽을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쪽이 시장이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중요한 거긴 한데 네, 딱 와닿네요. 중요하긴 딱 한데, 중요한 건데 네. 그거에 돈 되기는 어려울 것 당장 같다는. 네. 돈을 벌기는 힘든 네.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러면 또 컴퓨터 비전으로 또 대표적인 영역이 그 의료 영상 분석 네.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도 어떻게 저희가 그래도 연이 닿아서 연구를 실제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영상 레이블링. 레이블링이 아니고 그냥 네, 실제 진단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영상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쪽도 그래서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건 그런데 뭐 실제로 바로 수익이 나는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미래의 먹거리 차원에서 좀 트라이를 해보는 수준이고요. 네. 네, 현재는 그리고 그래서 초반에 했던 개인정보 비식별화, 의료 영상 또 창업 완전 초기에 저희가 그 대회 참여한 게 또 있었는데 그것도 가기정통부 주최 네. 대회였는데 대회를 좋아하시는 팀인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딥페이크라고 네. 오, 네. 네. 한참 좀 유행이었죠. 네. 그 GAN이라는 네. 알고리즘 가지고 네. 가짜 얼굴 사진 만들어낸 건데 네. 이게 진짠지 가짠지를 판별하는 그런 네. 대회였어요. 거기 창업하자마자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가 나가서 저희가 2등을 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것도 잠깐 이제 좀 하다가 근데 그것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로는 당장 수익하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수익이 나야 네,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 OCR이라는 영역으로 좀 집중을 하게 됐어요. 작년 정도부터. 알겠습니다. 네. 자, 옹 대표님 뭐 질문이? 네, 그러면 이제 루멘이 어떤 쪽을 다루는지 하고 그거 중에 이제 수익화한 부분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아까 그 금융사나 보험사 같은데 하고 B2B 형태. 근데 그것도 이미 이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네. 형태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본질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그 문자 인식 네.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일반 사진이나 이런 데서도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아까 성과가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로민이 실제로 그 정확도가 이제 높다라고는 하셨지만 뭐 비교 경쟁으로 보면 아까 그 이제 그 영수증이나 이런 데서 영역까지 아예 찾아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럴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은 너무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런 데나 병원들도 제가 보면 저도 실제 뭘 띄워보면 영수증 형태가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항목 요소들을 넣는 것도 너무 다 달라서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네, 말씀드리면 저희 와이프가 아직도 그 N사 네이버에 다니고 있는데 네이버는 전 직원 실손보험을 해줘요. 아, 네. 그래서 실손보험을 하면 그 직원의 그 배우자 그리고 그 자식,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매달 띄어서 이렇게 회사에 제출하면 그걸 해주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건 충분히 알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영역과 요소가 다 다른 거를 누군가 그래도 뭔가 기초 데이터를 주거나 지정해 줘야 뭐 알아내서 데이터를 네.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어떻게 예를 들면 아. 로민에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왜냐하면 네. 그걸 접수하는 쪽에서 늘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안 나와 있으면 이거 떼어오시면 안 되고 B를 다시 떼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고 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그 노하우가 어떤 건지, 네, 어떤 경쟁력이 일단은 여기 이 기술의 전제 조건은 현재 수준의 전제 조건은 아무
다큐먼트 문서를 준다고 네. 해서 그거에서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현재 수준은 특정 문서 종류를 이미 지정을 해놓고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진료비 계산서를 인식하려면 진료비 계산서만 인식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네. 현재의 기술은 그렇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일단 데이터는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수의 다양한 양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는 네. 그 문서의 구조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보면 이게 키 값과 밸류 값이라는 이런 네. 페어로 구성이 네.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성명이라는 텍스트가 있으면 네. 그거랑 연결되는 텍스트는 뭐 제 이름 강지홍, 네. 이게 키 값과 밸류로,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게 키밸류만은 아니고 테이블 인식이 돼야 돼요. 표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원 표 있잖아요. 네네네. 뭐 진료비 계산서 같은 경우는 가로축은 뭐 입원료, 그래서 네. 이건 본인 부담금 네. 칼럼이 하나 있고, 아, 그러네. 복잡하군요. 네. 그 공당 부담금 칼럼이 네. 하나가 있고, 네, 2차원적으로 돼 네. 있고, 혹은 이게 또 2차원인데 거기서도 뭐 위에 셀은 두 개로 막 나눠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테이블의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네. 하는 네. 그런 모델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기술의 카테고리는 키밸류 인식, 그다음에 테이블 인식하는 그런 세부 기술로 나뉘어지고요. 자, 그럼 제가 거기서 상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마다 그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받는 게 다르서 그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정확도 있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병원이 뭐 우리나라에 한 50개 내외에서 50종 내외라고 하면 네. 지금 말씀드린 50종의 각각의 데이터를 한 1, 2만 개 이상씩 모아서 어느 정도 학습을 시켜서 했으면 된다는데 50개가 아니고 이미 뭐 병원 종류가 막 500개 막 이렇게 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실제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제가 그걸 드리려고 했는데 딱 그 말씀 주셔서 이게 저도 보면 성명하고 아래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양식은 성명하고 옆으로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한국 사람은 이름이 중의어적인 게 되게 많아서 그렇죠. 마치 이름명이 뭐 진료자 이게 이름일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컬럼과 이게 헷갈리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그 정형화해서 하는 게 네. 기술 개발에 더 많은 공수가 들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예,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에 네. 대해서는 사실 양식이 모든 병원마다 다 따로 쓰는 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100여 정도 되는 거. 좀 규격화가 된다. 네, 100여 정도 되고 네. 그거를 그렇다고 저희가 다 현재까지 다 확보할 수 있었느냐?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딥러닝 모델이라는 거 자체도 원래 그 예측 데이터로 확보된 거에서는 당연히 잘하지만 확보되지 못한 것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은 그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좀 학습된 걸로 처음 본 데이터에 적용을 하더라도 이제 그걸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딥러닝 기술의 핵심인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가로 세로 이렇게 네. 다르거나 뭐 예를 들면 이름과 아까 키값과 밸류값이 가로행이냐 세로행이냐 네, 네. 필요에 따라 우측에 있냐 좌측에 네, 있냐에 네. 따라서 굉장히 그 머신은 그러니까 기계는 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걸 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사실 거의 사람이랑 비슷해요. 사람도 그걸 유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주얼 그러니까 시각적인 특징을 다 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선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 키 값인지는 거의 대부분 그래도 일정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매칭되는 게 보통 오른쪽 아니면 아래에 있겠죠, 보통은. 그게 근데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그 표로 선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면 이걸 학습을 시킬 때는 결국은 그런 시각적인 특징을 같이 보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인식을 할 때 단순히 텍스트 인식한 결과만 딱 가지고 네. 뭐 사람 말씀하신 대로 성명인데 실제 사람이 성명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그렇죠. 성씨가 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텍스트 텍스트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시각적인 특징도 같이 보면 네.
사실 사람은 그걸 보고 유출을 그렇죠. 예. 하잖아요. 딥러닝 모델도 똑같이 오, 그런. 그런 부분 일부 적용되고 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뭐 저희가 일부 마지막 네. 질문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대체 몇 분의 몇 회사를 커스터머로 가지고 있고, 네. 뭐 네. 숫자로 혹시 좀 밝혀줄 수 대략적인 있으면 네. 밝혀주시죠. 매출에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저희가 아니면 네. 안 밝히셔도 됩니다. 네. 네, 불편하시면. 네, 사실 그냥 저희가 이거 그 제품을 출시한 지가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얼마나 되시나요? 올 한 7월 정도에 오, 네. 제품을 네, 7월에 출시하셨고, 네, 거의 그때 출시하자마자 저희가 지금 국민카드를 저희 고객으로 유치를 네. 했고 사실은 현재까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권에선 하나입니다. 네. 네. 금융권에선 하나고 근데 이게 보험사는 없네요 아직. 보험사는 이제 내년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쪽을 저희가 시장을 좀 배워가고 있는데요. 이쪽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거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이런 게 되라고 인지가 됐으면 이제 OCR에서 네. 내년 사업으로 준비를 내후년 하시는 사업에 예산으로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예산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기지 않고 맞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집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연말이라서 딱 그 정도 단계예요. 그러면 네. 준비된 기술이나 솔루션을 이제 알리고 있는 네, 네. 단계. 그래서 되게 그게 네, 많이 알아주시고 계시고 지금 문의를 되게 많이 주고 계세요. 네네네. 아 그러면 저도 마지막 질문으로 그거까지만 그 회사가 제가 알고 이제 홈페이지에서랑은 거의 한 2, 3년 되신 것 같아서 지금 회사 설립하신 지 하고 뭐 인력은 어느 정도 네, 이 네. 멤버가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동안은 어떻게 네. 대외 상금으로 지금 회사를 운영해 오셨는지 그 네, 간단히 네. 설명해 주시고 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회사 만든 건지는 이제 2018년 5월에 만들어져서 그렇죠. 한 2년 반 정도 오, 이년 됐고요. 정도, 예. 지금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있고요. 네. 주로 이제 초기 이제 창업 멤버는 저랑 코파운더 둘이서 네. 같은 학교 같은 연구실 네. 출신에서 이제 저도 박사 과정을 하다가 중간에 창업을 아, 했고 그래서 아까 연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네. 네, 같이 있던 친구도 같이 네. 이제 박사 연구실에서 네. 하다가 같이 중간에 창업을 했어요. 네. 두 명이 시작을 했고 운이 좋게도 이제 그런 저희가 초반부터 막 상을 타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그걸 보고 저희 회사에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기 창업 스타트업 치고는 꽤 괜찮은 분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하셔서 현재까지 되게 많이 이제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개발 인력이랑 그래서 네, 아까 개발- 11명까지 늘어난 네, 네. 네. 그리고 네, 그 자금적인 건 어떻게 자금은 저희가 일종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대회 나가서 네. 아 진짜군요. 네. 우승을 했더니 네. 이게 이제 그 부상이 정부 R&D 과제를 주는 거였어요. 정부 R&D 과제 같은 거.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거의 한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네, 않겠지만 네네. 거의 시리즈 프리-A 정도는 받은 수준으로 오, 네.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R&D 과제 실제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일단은 네, 회사를 운영해 오고 네,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를 쉬었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